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저는 차트용입니다. 자, 저희 차트용 채널은 매주 금요일마다 주식 강의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잘 몰라도 오늘 우리 시험들과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 또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미크론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목소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 좀 안 나오는데 좀 발음도 좀 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만에 7,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단기 매매 절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은 그런 내용들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 영상 들으시고 제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주식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난 계좌들 한번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두 개 계좌고요. 보시면 3월 17일 날 3,950만 원 정도 3,950만 원 정도 좀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여기 3월 18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 3,450만 원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수익이 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6,400만 원 정도 여기 1억 7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이제 한 1억 7천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난 모습들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 테니 많이 배워가시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매매할 때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절대 추격 매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를 고수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이 추격 매매를 해서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뭐 몇억 이렇게 수익 낸 걸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몇 분 만에 수익 내 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추격 매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격 매매 안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냥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하거나 급등하기 전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한 며칠 모아가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방식을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괜히 이제 매일마다 막 장을 보면서 뭐 매일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매일마다 분봉 체크하면서 그런 매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절대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유튜브에서 뭐 자칭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추격 매매에서 뭐 몇 분만에 뭐 몇백만 원 수익 냈다, 몇 분 만에 뭐 몇천만 원 수익 냈다, 그런 것들에 괜히 혹하거나 그런 것들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보면서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절대 추격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배운다고 해서 절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애초에 포기하시고 추격 매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원칙들 그리고 매매 스타일들 좀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매매라고 해서 이제 절대 단기 흐름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단기 매매면 단기 흐름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면 분봉으로 종목 발굴하고 일봉으로 발굴하고 뭐 틱차트로 발굴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종목 발굴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단기 매매는 큰 흐름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합니다. 큰 흐름상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 큰 흐름상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는데 이용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유튜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
제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 동영상 클릭하시면요. 내려가시면 여기 평생 써먹는 대박 종목 발굴법이라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큰 흐름상 좋은 종목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영스쿨 할 때 이걸 가장 처음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처음에 알려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고 가장 기초적인 종목 발굴법인데 이걸 토대로 여기서 뽑힌 종목들만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뽑힌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막 600%, 뭐 500%, 400% 날아간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에서 저는 단기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봉과 일봉이 차트가 좋다고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큰 흐름상 월봉이나 연봉이나 뭐 주봉이나 그런 흐름상에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써먹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영상을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평생 써먹는 대박 종목 발굴법.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발굴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살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당장에 살 수 있는 종목,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 기업이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재료가 매력적이어야 되고요. 그런 차트가 또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온다면 난 그때 배팅해요. 오히려 이렇게 매매하는 게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일마다 단타하고 매일마다 추격 매매하고 매일마다 급등한 종목도 매매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제 아까 계좌 보셨죠? 계좌 보시면 3월 달부터 3월 한 달 동안인데 매매 별로 안 했습니다. 끼게 봤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계좌당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계좌는 또 비어 있어요. 또 비어 있거나 한두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계좌를 항상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계좌를 풀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재료와 차트가 전부 다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아놓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 타이밍이 올 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만 매매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더 잘 온다, 내가 원하는 종목에서 타이밍이 더 잘 온다, 그 매매를 좀 더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만 매매한다 하더라도 저는 원금 대비 30% 이상 수익 냅니다. 그 정도만 수익 내도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매 횟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매매 횟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 횟수가 오히려 적어야지만 더 큰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보다 부자입니까? 근데 워렌 버핏보다 매매를 많이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익이 좋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매매를 더 많이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종목에 화끈한 배팅을 해야지. 그냥 짜잘한 종목에 짜잘하게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매매 횟수가 많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매하는 사람들 계좌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거 수익 나는 것만 보여주고 손절 치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절대 따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매매. 그러니까 그런 매매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추격 매매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격 매매는.
근데 그런 건강하지 않은 매매를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우쭐대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주식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영상을 찍고 건강한 매매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건강한 매매를 배울 거 아닙니까? 전 기본적으로 그런 추격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고수는 맞죠. 고수는 맞는다 하더라도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주관적인 부분들, 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 횟수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 횟수가 많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손실난 거 메우기 위해서. 손실난 거 메우기 위해서 매매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도 많이 나가죠. 수수료도 많이 나가죠. 그 손실 보면은 세금 수수료 안 나가냐? 똑같이 나갑니다. 그 기본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별로 안 좋다고요. 절대 그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집무실에 보면 컴퓨터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고수들은 시장을 매일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장기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장기 투자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만 매매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달에 저는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무조건 벌어 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송구하는 방법 자체를 송구하는 방법은 매일마다 몇 번씩 매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확실할 때 배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나만의 매매 원칙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1, 2주 정도 매집해서 그래도 10%에서 20% 정도 수익 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꼭 매일마다 매매해야 돼요. 매일마다 매매한다고 해서 한 달에 20%씩 30%씩 수익 낼 수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매매해서 한두 번 확실한 종목에 매매해서 그냥 수익 내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훨씬 좋아요. 그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확실한 종목에 화끈하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자신만의 기준, 자신의 이제 그 매매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확실한 자신만의 원칙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나만의 확실한 원칙이 없다 한다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거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꼭 승률 80% 이상 될 때까지 뭐 해라? 계속 연습해 보세요.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공부 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확실해졌을 때 그때 배팅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동안의 매매에서 수익 못 내는 것들 한 방에 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보세요. 무림 고수들도 보면 산에 가서 훈련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확률이 더 높아지기 전까지는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데 할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험원들이 호가창 보고 분봉 보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확실한 기준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한 종목당 몰빵을 쳤다 하더라도 그 종목에 몰빵 쳤다 하더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 시험원들이 돈 벌 때가 되신 것입니다.
그때가 돈 벌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 벌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매매했던 종목이 DY라는 종목이거든요. DY라는 종목 보시면 3,500만 원 수익 났죠. 자, 이거 3월 18일 날 매매를 한 거거든요. 매매한 거고 3,500만 원 정도 수익 났습니다. 여기 수익인데 제 마이너스 한 120짜리인가 손절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익금이 좀 낮아졌어요. 오늘 DY라는 종목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저는 오늘 DY라는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생각해요. 첫 번째, 차트 잘 봐야 되고, 차트 자신만의 매매 기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DY라는 종목에 이제 접목을 시켜 볼 텐데요. DY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차와 자율주행차 관련된 뭐 독점 이슈, 독점 재료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품을 독점적으로 이제 뭐 서로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된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건설 관련주 핫하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건설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죠. 건설기계의 그런 자회사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봇과도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려 로봇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대요. 근데 그 업체가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도 엮여져 있어요. 근데 기업은 현금이 1,500억 이상 있는데 제가 공략했던 당시에는 시가총액은 2천억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본다면 기업의 순현금이 1,50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 그리고 미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핫한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 미래 기술력 가지고 있네? 이거는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 기술력까지 전부 다 보유하고 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싸우기 전에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다 나열하고 나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생각하고 나서 모든 전략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매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이거 좋다네 사, 이거 좋다네 사 끝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계좌에 있는 금액들 그냥 한두 종목에 몰빵합니다. 그냥 한두 종목 다 몰빵 시켜버려요. 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런 미친놈처럼 그 매매할 수 있냐? 왜 그럴 수 있냐? 볼까요? 저는 배팅하고 나서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차트, 기업, 재료 모든 삼박자를 삼박자가 맞는 종목에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모두 맞는 종목에 맞는 종목에서 플러스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서 매매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된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배팅한다 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막무가내식 매매가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나열해 보세요. 꼭 나열해 보세요. 차트 관점, 그 다음에 재료 관점, 그다음에 이슈, 기업 관점으로 전부 다 보세요. 아까 제가 DY처럼 저렇게 설명드리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현금이 1,500억 이상 있는데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돼. 근데 로봇과도 엮여 있고 요즘에 핫한 건설도 엮여 있고 그다음 자율주행차 미래 기술력도 엮여 있어. 그다음에 최근에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면서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그다음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건설 쪽이 핫하고 있어. 근데 기업까지 저평가야. 뭐야? 재료도 죽이는데 기업까지 저평가다. 이거는 무조건 배팅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 없이 배팅을 막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한 계좌에 모든 돈이 다 들어 있으면 한 종목이 다 찍을까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계좌를 나눠서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원들이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매매를 어떻게 했는가? 과연 내가 했던 매매는 자신이 했던 매매는 좋았던 매매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아서 수익이 더 많이 났다. 돈이 많아서 금액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돈이 많으면 너보다 수익 잘 낼 수 있을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을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자신만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든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이 뇌동매매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뇌동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를 나누세요. 저도 계좌를 나눈 이유가 뇌동매매를 막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 사실 저는 4번 계좌까지 있고요. 5번 계좌까지 있습니다. 1, 2, 3, 4번 계좌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 계좌고요. 이것도 5번 계좌 주식 계좌고 다 주식 계좌인데 지금 1번, 3번 계좌만 보여드렸어요. 2번 계좌는 다른 증권사에 있고 4번 계좌 다른 증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보여드렸는데 일단 1번, 3번 계좌에만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계좌들도 수익이 다 나가지고 사실 이번 달에는 수익이 좀 더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계좌들마다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 저는 기본적으로 1번 계좌는 단기 스윙 계좌를 수익 매매를 합니다. 오늘 DY 같은 단기 수익 매매를 하고요. 근데 2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기 계좌입니다. 중기 계좌 1번. 그리고 3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기 계좌 2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계좌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금 계좌입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1번 계좌 같은 경우에 또 수익 나면은 또 수익금 계좌 집어넣어요. 2번 계좌에서 또 수익 나면 또 집어넣어요. 3번 계좌 또 수익 나면 또 집어넣어요. 4번 계좌 수익 나면 또 집어넣어요. 그 5번 계좌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시장 폭락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원들은 시장 폭락 나왔을 때 맨날 현금 없어서 수익 못 냈다, 현금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현금을 여기서 만듭니다. 5번 계좌. 5번 계좌에서 내가 원하는 폭락장이 올 때까지 현금을 계속 모아요.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모읍니다. 계속 모으다가 폭락장이 오잖아요. 폭락장이 오면 저는 거기서 5번 계좌에 있는 그 돈을 한 종목에 내가 확실하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그냥 풀 베팅해요. 풀 베팅해서 전 딱 폭락장에서 50% 먹고 나옵니다. 폭락장 나오고 나서 50% 금방 올라가잖아요. 50% 먹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현금 모아둔다. 현금 겁나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원하는 폭락장 온다. 확 찍어. 1년에 한두 번씩만 매매해도 돼요. 1년에 한두 번씩만 매매한다 하더라도 원금 대비 2배 이상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 나머지 계좌로 매매하고 있으면 돼요. 매매하고 있다가 5번 계좌에 현금 모았다가 또 매매하면 돼요. 그러면 내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왜 계좌를 나누는 것이냐? 잘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법별로 계좌를 나눕니다. 자, A라는 기법에 종목이 1번 종목이 걸렸어. 근데 B라는 기법에 또 2번 종목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1번에 풀 베팅하고 나면 2번을 또 쳐다보면은 아 이게 먼저 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매도하고 이렇게 갈아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동매매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계좌별로 뭘 했다? 기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계좌에는 그 기법 A라는 기법 뭐 제가 딱 정한 기법만 그것만 해야 돼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내동매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목 수는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계좌별로 한두 종목씩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내동매매가 안 됩니다. 왜? 벌써 내가 보유하고 있거든. 다른 계좌에. 다른 계좌에 중기 계좌에 보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면 내동매매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동매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어떻게 하면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고쳐준 사람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봤을 때는 이렇게 계좌를 나눠서 매매하는 게 뭐가 되었다? 내동매매를 안 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투자금이 적은데 계좌를 나눠야 되나요? 당연하죠. 저처럼 5개 계좌를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나눠서 매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동매매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좌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내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좌 관리가 필수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첫 번째, 저는 단기 흐름만 보지 않고 큰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합니다. 큰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까 이제 평생 써먹는 대박 종목 발굴법에서 분명히 보시면 종목 발굴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로 하나 보자면 경남스틸.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아마 여기 2020년 9월부터 종목 발굴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 발굴 되면은 10월부터 매매를 하는 거예요. 10월부터. 그럼 잘 보세요. 10월달 2020년 10월달 10월달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건데 여기서 알아서 매매 타이밍 잡아야 돼. 매매 타이밍 잡는 것도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알려드리지 못하고요. 여튼 이런 곳부터 매매 타이밍 잡아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좀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견디며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견디며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상 좋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왜? 세력들이 그만큼 매집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흐름상 좋은 종목들을 뽑아놓고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나서 그냥 내가 일봉이나 분봉상 보면서 매매 타이밍 잡는 거예요. 매매 타이밍 잡아서 매매를 했는데 시장이 만약에 꼬꾸라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떨어졌다 금방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잦은 손절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할 때 손절 절대 안 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요. 기업, 재료, 차트 이 3박자가 전부 맞아 떨어진 종목 중에서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들로 분할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나랑 상관없어요. 왜? 나는 좋은 것만 내가 풀베팅 할 수 있고 시장이 폭락 나온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풀베팅 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니까 확실한 종목으로 매매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실 때 어차피 단기 매매 하실 때 보시면 한 10% 20% 드시면 또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은 100%갈 종목이야 한다고 해서 100%까지 들고 갑니까? 아니요. 못 들고 갑니다. 실력 안 되면 못 들고 와요. 10% 20% 먹고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좋은 종목에서 그런 종목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자, 인터파크.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그 유튜브 영상이 예시로 나올 거예요. 아마
2020년 6월 달부터 종목 발굴할 수 있는데 7월 달부터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20년 7월 달. 자, 2020년 7월 달 보시면 잘 보세요. 6월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다음 7월 달에 좀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큰 흐름상 좋은 종목들은 좀 버티면 다시 올라옵니다.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버티기 싫다 한다면 매매 타이밍 더 잘 잡든가. 그러면 더 확실한 매매 타이밍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잡는 거지. 그건 자신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매매하다가 좀 물렸다. 그럼 좀 더 이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 또 이제 매도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도 큰 흐름들을 무조건 봐야 돼요. 큰 흐름들을 안 보는 습관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 괜히 분봉 보고 종목 발굴해서 매매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단기 흐름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매 횟수를 줄이세요. 그리고 확실한 종목에 화끈하게 배팅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 확실한 종목에 화끈하게 배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차트상에서 매매 기술이 얼마나 확률이 높은가 아닌가 당연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재료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는 방법 전부 다 알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공부한다 한다면 무조건 수익 난단 말이에요. 저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신의 기법이 확률 90% 이상의 그런 기법이고, 그 다음에 재료가 좋고, 그 다음에 기업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 이 세 가지만 다 된다 하더라도 진짜 수익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계좌 관리. 계좌 관리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내동매매를 막기 위해서. 내동매매를 막기 위해서 계좌 나눠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몇 번 보세요. 이 영상을 몇 번 보시면 진짜 이게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정말 고수가 되었을 겁니다. 계속 보시고 또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